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모든 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진단을 정확히 받으시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그 진단을 정확히 내리는 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거나 진단을 정확히 내리는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나 왜 아픈지는 모르겠고 당장 안 아프게 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아프게 하는 그 과정은 일단은 내가 왜 아픈지부터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의사를 만나서 내가 이게 지금 도대체 왜 아픈 것인가 찾는 과정이 먼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때로는 빨리 안 될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귀찮으실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면 비용이 드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다 건너뛰고 무조건 주사 놔줘, 무조건 약 줘, 무조건 물리치료 해줘,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신데, 병이 중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환자분들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증상이 위중하거나 오래됐거나 심하다 그러면 반드시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 한다는 거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당연하겠죠.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정확한 건데 이 이야기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 정확히 드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치료는 종류가 다양하고 각 환자분들한테 각각 맞는 치료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옆집 아줌마가 이 병원 와서 주사 맞고 갔는데 하나도 안 아프대야. 나도 주사 맞으러 왔어. 그 오신 분이 옆집 아줌마랑 똑같은 병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똑같은 부위가 아프니까 똑같은 병이,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 옆집 아주머니가 맞은 주사로 그 환자분도 나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원인의 다른 문제일 수가 있겠는데, 옆집 아줌마가 모 병원 와서 주사 맞았으니까 나도 가서 맞을 거야, 이 생각에 꽂혀갖고 와서 의사 말은 잘 경청하지를 않고 무조건 그 주사 놔주세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는 각 환자들 상태랑 질병 원인이랑 그 진행 정도랑 손상된 부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거랑 연관되어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때로는 주사가 해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약만으로도 좋아지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수술을 해야 좋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는 반드시 나한테 맞는 치료를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지, 뭐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일어나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셋째는 치료에 있어서 병원 치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분의 생활 습관 개선이나 환자분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내지는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치료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팔이 아프고 무릎이 당연히 아플 수 있겠죠. 그 직업을 쉬어주거나 업무를 좀 바꾸거나 하는 게 당연히 치료에 있어서는 필요한데, 먹고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고, 내지는 내가 어떤 특정 취미나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관절들이 있습니다. 내지는 살이 굉장히 많이 쪘는데 식이 조절도 안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겠죠. 내 생활 습관 개선, 내 체질 개선, 내 직업 환경이나 내 취미, 그런 개선 활동을 같이 병행하여야 관절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무슨 마법처럼 병원 딱 오면 주사 한 방 딱 맞고 약 며칠 먹고 물리치료 며칠 받으면 싹 안 아파지겠다, 그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잘못된 생각이실 수 있다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절 치료에 있어서 분명 수술을 해야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만 좋아지는 질환들이나 상태들이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누구든 수술을 안 받고 싶죠. 입원해서 지금 수술 받고 누워 계신 분들은 어리석고 바보라서 수술하고 계신 거 아니겠죠. 다 참고 견디고 다른 치료 해보다가 안 돼서 수술 받으신 거겠죠. 치료라는 거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무서워서 내지는 비용이 아까워서 수술 받기가 귀찮아서 치료를 지연시킨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 더 수술하기 힘들어지고 나중에 수술하면 결과가 더 안 좋을 수 있고, 내지는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수술하는 시기를 놓쳐서 이제 수술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70대 초중반 때 굉장히 심한 사기관절염으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인공관절을 하십사 권해드립니다. 돈도 들고 힘들고 수술도 회복 과정도 힘들고 그러니까 수술 안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아픈 거 참아가면서, 아프면 가끔 약 드셔가면서 뭐 필요하면 주사 맞아가면서 시간을 끄시고, 그게 한 80대 이제 중반 후반 넘어가서까지 그렇게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는 그런 치료들이 전혀 안 듣고 거의 걷기 힘든 정도가 돼서 오시죠. 뼈도 약해지고. 그때 오면 나이도 들고 했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그때 가서는 대부분 후회하세요. 내가 그 나이 때 수술을 할 걸, 무서워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더니 지금은 손쓸 방법이 없게 됐네, 이러면서. 수술은 다 해야 되는 적응증이 있고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치료를 다른 방법으로 미루거나
피하려 하시는 거는 오히려 더 비용만 낭비되고 내 건강만 더 나빠지고 더 생활도 힘들어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